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 상황이 아주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에서는 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 흘러가고 있는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어닝 쇼크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예상을 뛰어넘는 기업 실적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증시 상승세에 비하면 다소 아쉽지만 비트코인 역시 19,500달러 위에 자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나름의 꿈틀거림을 확인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닝 시즌 호재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요즘 골 때리는 정책 결정의 글로벌 상징이 된 영국 정부의 움직임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시했습니다. 신임 재무장관이 앞서 발표된 거의 모든 감세 정책이 폐기될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면서 파운드화의 상승을 이끌었고 이게 국채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시장 안정에 나름의 기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를 흔들 만한 정책 이슈가 오락가락하는 걸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꼬였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상당히 골 때리는 상황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아주 의미 있는 호재성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리플 레저 메인넷으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을 가져올 수 있게끔 사이드 체인을 구축하는 첫 단추가 끼워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우리 같은 XRP 홀더들에게 당장 유용한 상황이라기보다 일단 개발자들에게 상당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핵심만 언급하자면 이게 이더리움의 거대한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와 XRP 레저의 빠른 속도, 저렴한 비용 등의 장점을 결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몇 년 뒤에 이 시장은 어떤 모습을 형성하게 될지 참 많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리플 XRP 시세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더해졌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XRP의 온체인 데이터와 펀더멘털, 기술 지표 등이 모두 긍정적이라면서 XRP의 상승세는 4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4분기에도 35% 수준의 가격 상승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건데 XRP 강세론자의 분석이 아닌 이 메이저 크립토 미디어의 분석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소 업앤다운이 심한 그런 시장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런저런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시장 종합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어닝 시즌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들이 나와주면서 뉴욕 증시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뉴욕 멜론 은행 등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주가 급등을 이끌었습니다. 뉴욕 증시만큼은 반등하지 못해서 다소 아쉬움은 남겼지만 비트코인 역시 다시 19,500달러 위에 자리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해주면서 나름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오른 2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역시 별다른 변동폭 없이 여전히 41%대 중반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디히에는 비트코인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9,410달러를 돌파했고 50일 단순이동 평균인 19,691달러와 하락 추세선 사이의 영역 위로 회복하려는 확장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만약 이런 시도가 성공할 경우에 비트코인은 25,500달러의 강력한 저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위에서 돌파 마감을 하면 매도 압력이 감소할 수 있다. 이후에는 큰 저항이 없기 때문에 22,800달러까지 질주할 수 있다. 반면 가격이 다시 하락 추세선에서 하락하고 18,843달러 아래로 급락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은 무효화되는데 이럴 경우에 다시 곰 세력이 매도세를 펼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18,125달러에서 17,622달러 사이에
강력한 지지대까지 후퇴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더 찍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계획은 이렇다. 우리는 1주에서 2주 안에 분명한 돌파를 보게 될 건데 이럴 경우에 19,600달러에서 아마도 22,700달러까지 랠리를 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양반은 조만간 달러 인덱스가 저항맞고 하락할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저항맞는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증시와 비트코인에 나름 긍정적인 신호를 남긴 것은 실적 호재와 더불어서 영국의 감세한 철회 발표가 주요한 역할을 해줬습니다. 신임 재무장관이 신임 총리가 발표한 감세안을 거의 대부분 철회한다라고 밝히면서 정책 유턴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글로벌 경제를 크게 흔들었던 사안이라서 영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시장 신뢰가 회복되기까지는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제레미 헌트 신임 재무장관은 기본소득세 인하 계획 철회, 배당세율 인하 철회, 관광객 면세 철회, 주세 동결 계획 취소, 일단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 거의 대부분을 막는 방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한때 대영 제국으로 불렸던 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국가의 중요 재정 정책에 대해서 오락가락 어수선한 건지 바라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같은 감세한 철회 정책이 나와주면서 파운드화는 1% 넘게 올라줬고 국채 가격 반등, 그러니까 국채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나름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안겨줬습니다. 되도 않는 감세 정책으로 인심 쓰는 척 했다가 괜히 세계 경제만 흔들어버린 말 그대로 멍청한 정책 결정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블룸버그가 자체 개발한 모델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는데 미국 경제가 1년 안에 침체에 빠질 확률이 무려 100%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모델은 13개 거시경제와 금융지표를 사용해서 1개월에서 2년 사이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전 조사에서 65% 수준이었던 것이 이번에는 100%에 도달한 겁니다. 이게 지금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해서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과 민주당에는 꽤나 아프게 들릴 수밖에 없는 소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미시건대 교수 말 맞다나 연준의 경제 연착륙 전망은 신화 같은 소리다. 이런 점이 시간이 갈수록 명확해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긍정적인 접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소식들도 더해졌습니다. 월마트가 메타버스에 진심을 다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차례 짚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월마트의 CTO가 암호화폐가 미래 소매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레쉬 쿠마 CTO는 야후 파이낸스 올마켓 서밋에 참석해서 암호화폐가 월마트의 온라인 매장과 가상 세계에서 중요한 거래 방식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암호화폐는 계속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고 고객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마트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화폐에 적용하고 월마트는 이미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이 소매 업체가 판매 제품과 출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 개발한 곳이기도 합니다. 상품 공급자와 운송사 사이의 물류 거래를 자동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 참 궁금하게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이미 암호화폐 산업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마스터카드는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출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팍소스와 금융기관을 잇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마스터카드는 규제 준수와 보안과 관련된 솔루션 지원을 통해서 전통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기피하는 문제까지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카드는 많은 소비자들이 암호화폐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다.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언제 바라봐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리플 레저와 또 이더리움의 호환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리플이 리플 레저 메인넷에 이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 EVM 호환 사이드 체인을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리플의 테스트는 총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현재 XRP 레저 개발자들이 데브넷에서 이 첫 단계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데이비드 슈월츠 리플 CTO는 우리의 목표는 2023년에 XRP 레저 메인넷에 EVM이 호환되는 사이드 체인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나름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게 말만 듣고 있으면 뭐가 뭐랑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즉각적으로 이해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리플 레저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사이드 체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리플의 장점과 이더리움의 장점을 개발자들이 모두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스마트 컨트랙트 생태계와 리플이라는 빠르고 저렴한 장점을 가진 특징, 서로 연결시켜서 이 상호 운용성을 강화시키고 그렇게 장점과 장점을 결합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식으로 완성이 되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리플 레저와 EVM 호환 블록체인 중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고, 추후에 이런 방식의 개발이 잘 이루어지면 우리 같은 사용자들은 두 체인의 장점이 결합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XRP의 시세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더해졌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리플의 온체인 데이터와 펀더멘털, 기술적 지표 상황이 긍정적이라면서 4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간 차트 기준으로 불페넌트 패턴이 관측되고 있다. 이 패턴은 강한 상승세 이후 삼각 수렴을 거친 뒤에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재 XRP는 삼각 수렴 상방향 이탈을 2번에 걸쳐 시도했지만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런 돌파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패턴이 완성될 경우에 이론적으로 35%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모든 토큰의 평균 구매 가격을 의미하는 평균 코인 AG 지표가 9월부터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XRP에 대한 매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비트스탬프와 비트소 등의 거래소에서 발생했던 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XRP 출금이 매도 압력의 약화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승소할 거라는 기대감이 XRP의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이지 리플은 이 소송 이슈만 잘 정리가 되면 거의 모든 게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되도 않는 의사결정으로 욕이란 욕은 글로벌하게 다 먹고 있는 미국 SEC가 이번에 또 한 방 먹었습니다. 포브스 보도 내용을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지지하는 아미커스 브리프가 11,000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그래도 SEC가 GBTC를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지금 그레이스케일과 SEC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 그레이스케일이 업계 지지자들로부터 11,000건 넘는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받아서 법원에 제출했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레이스케일은 아미커스 브리프 작성자들에는 그레이스케일의 암호화폐 신탁 주주와 코인베이스 등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SEC는 그동안 투자자 보호 문제로 현물 ETF 전환을 반려했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GBTC 신탁보다 더 규제가 잘 되고 자산 가치 추적이 투명하다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황이 참 정말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